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격증이나 수료증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어떤 제반 사항을 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좀 뭔가 정보를 드리고자, 사실은 제가 이걸 정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정보라고 느꼈냐면은, 요사이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 오고 대학생들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신입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이제 이력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뭔가 좀 남들보다는 좀 더 어드밴티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어디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 듣고 받은 교육 수료증도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자격증도 이제 첨부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첨부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 수료증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을 면접관들은 크게 신뢰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따가지고 넣으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얻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면접관이 우리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수료증 같은 거야 가서 돈만 내고 앉아있으면 어차피 다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 같은 것들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뭐 간단하게 그냥 수업 좀 듣고 그냥 시험 좀 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첨부한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뽑아놓고 보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일할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성은 인정받되 그걸 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력을 인정받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상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나중에 면접을 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면접관이. 그렇죠. 자격증 땄으면 그 자격증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직무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런데 뭐 이런 거 따면 좋대더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게,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첨부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격증이나 수료증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어떤, 제반 사항을 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수 추천장입니다. 추천장. 뭐 추천서라고 그러죠. 추천서. 이거를 이제 보통 학부만 졸업을 한 사람들, 특히 학부만 졸업을 하는데 대학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과 그 어떤 교류도 하지 않은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이 교수님한테 이런 추천서나 추천장을 받기가 힘들겠죠. 힘들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학부만 졸업한 사람이지만 대학교 4년 동안 교수님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교수 연구실에서 어떤 교수님 일을 도와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나 혹은 교수 연구실에서 뭐 이제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있었을 거니까 나중에 졸업을 한 다음에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수님 좀 추천서 한 장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나 박사를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교수님 지도 하에서 학위 과정을 밟았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교수님 일을 도와드렸던 학부 출신 졸업생이나 혹은 석사나 뭐 박사를 졸업한 사람들한테 교수님 추천서 왜 안 받아옵니까? 받아가지고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이러면은 반응들이 굉장히 좀 약간 미적미적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반감 어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이건 뭐 마치 이렇게 백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비리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들어가고자 회사에 그 인원을 뽑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원을 뽑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도록 뭐 이렇게 뒷돈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비리인 거지.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제 취업 비리인 거지.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걸 추천서를 첨부해가지고 내는 거는 그건 취업 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추천서라고 하는 건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써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얘기는 자기 얼굴을 걸고 추천하는 겁니다. 아무나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추천을 했을 때 이 사람 추천해줘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다 싶은 사람들만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무나 안 써줘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권위가 있는, 그럼 뭐 전문가의 어떤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회사 내부 사람인데, 회사 내부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추천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일했던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미국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직원 중에서 만약에 뭐 자기 친구나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서 일을 좀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걸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석사 졸업하고 나서 뭐 회사 들어갈 때마다 교수님 찾아가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한테 추천서 달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뭐 아주 평이하게 아주 당연한 듯이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아주 뭐 추천서 쓰는 게 아주 그냥 아주 포맷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계적으로 써주십니다. 기계적으로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냥 톡톡톡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내가 봤을 때 이 학생은 내가 추천했다 내 얼굴에 똥칠할 것 같다. 추천 안 해주죠. 그래서 추천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좋게 보는 누군가 교수님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 회사에 무슨 인턴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좀 높으신 분이 나를 좀 좋게 본 것 같다. 아니면 거기 있는 상사분이 나를 좀 좋게 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도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추천서를 처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죠? 교수나 무슨 아니면 전에 뭐 인턴을 했었던 회사의 뭐 상사나 어떤 임원 같은 분들도 전에 추천서를 안 써본 분들은 누군가가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일이란 말이죠.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여러분들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대충 위에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평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성실하고 맡은 일을 갖다가 철저하게 잘 해내며 뭐 이래서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 말이 맞다 그러면은 여기다 사인만 해서 달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가 어려워. 그래서 그렇다고 저한테 또 추천서 또 예시를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학생이 자기가 뭐 같이 일해봤더니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안 써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 부하 직원이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통 못 가게 하는데 뭐 가정 사정도 있고 뭐 애기도 뭐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꼭 가고 싶으면 내가 추천을 갖다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회사 사장님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든 간에 일을 잘 해내고 실적을 쌓고 그 다음에 뭐 인성 좋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어느 회사나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길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전화번호 물어봐요.
그러면 전화번호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근데 누군 와가지고 뭐 자기 마음에 든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예. 그런데 친구 소개로 누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때는 사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친구, 지인의 소개로 뭐 이성이 만나가지고 뭐 어디서 소개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예요?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걸고, 예,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내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증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심하고 나가서 같이, 뭐, 소개팅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천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추천서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추천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믿어줍니다. 누군가 추천했으니까 이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겠네 이러고 일단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취업 비리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아니면은 교수님이 아니라 뭐 어디 인턴으로 일했거나 아니면은 어디 무슨 알바로 일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자기를 되게 잘 봤어. 그럼 그 사장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추천인이 좀 어느 정도 권위가 있으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뭐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예. 편의점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이 아니라 그전에 보니까 뭐 대기업에서 일했던 뭐 이모까지 지냈다가 잘려가지고 나중에 편의점 차린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직 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쓰면 그만큼 권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입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요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용기를 못 내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누가 알아요? 또, 예, 내가 교수님하고 교류가 없어도, 예, 뭐,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안 봤다, 라고 한다면은 가서 용기 있게, 요번에 언제 졸업한, 아무개인데 교수님, 예,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예. 이래가지고 또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추천서를 학생이 써달라고 그랬으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해야 되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일단, 첫 번째는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교수님들은 평생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죠. 예, 연구. 일단 교수가 해야 되는,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잘해야 되는 일은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뭐 강의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분들은 원래 하시는 일이 연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강의죠. 그죠? 예. 제자 양성이에요. 그죠? 예. 제자 양성. 제자를 양성하고 잘 가르치는 거죠. 교육이죠. 교육. 그죠? 예,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취업입니다. 취업. 제자들을 좋은 회사에다가 취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의 기능이 취업이 대학의 기능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제 어때요? 대학의 기능으로서 이제 취업도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취업을 잘 시키는 교수님 밑으로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대학원이든 대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내가 그래도 가르쳐가지고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수님이 네트워크가 빵빵해. 그래가지고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여기저기 잘 취업을 시켰어. 그러면은 그 교수님 밑으로 학생들이 막 모이겠죠. 그죠? 예. 그 교수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공부도 잘하고, 뭐 생활도 괜찮게 한 것 같은데, 난 잘 모르지만, 예. 그런데 어디 뭐 지원을 한대요. 예. 근데 만약에 추천서를 써줬어. 들어갔어. 그죠? 예. 추천서 때문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성적이 좋아서, 그 다음에 뭐 이 친구 워낙 스펙이 좋아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교수님은? 나중에는 들어간 그 사람의 후배들한테, 그죠? 예. 다른 학생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예. 내가 추천서 써줘서 들어갔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교수님한테 일종의 부담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제자들을 취업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교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취업이 되면은 교수님도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교수님이 됐던 전에 일했던 뭐 회사의 뭐 알바의 뭐 사장님이 됐던 아니면 뭐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의 무슨 뭐 상사나 임원이 됐던 이런 분들한테 활발하게 추천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